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는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세상은 항상 그렇게 시끄러운 법입니다. 이제 어떤 일을 당하느냐,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못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다 자기가 하기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적재적소에서 내가 할 일을 갖다가 제대로 찾고 그걸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복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제 일에 대해서 주로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음양원에서는 일하면은 육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요. 그 일육수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보다 이제 일하고 연관된 게 육이기 때문에 육수에 관한 걸 먼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부경에 육수가 나오죠. 뭐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은 천부경에는 육이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81자 중에 41번째, 그 중심이 41번째잖아요. 41번째 들어가는 문자가 66자입니다. 천부경은 중심에 6을 집어넣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자, 그런 걸 한번 살펴본 후에 또 순서를 또 나가겠습니다. 자, 6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저희 아랍의 숫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9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는 건 뭐냐? 이걸 쓰는 건 뭐냐면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0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거는 동그라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왼편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오른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0을 갖다가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0을 갖다가 위주로 한다, 그 얘기예요. 0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6은 뭐냐면은 왼편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오른편으로 내려가는 9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9는 하늘이라 했어요. 9천. 그 다음에 6은 뭐냐면 땅이라 그랬어요. 그 땅, 육지, 9천. 이런 용어가 생겼거든요. 자, 육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지는 여섯 육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땅 육자를 쓰죠. 이렇게 언덕부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육지할 때 땅을 가리키는 이제 그 문자가 되는데, 요건 뭐냐, 높은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언덕부자. 높은 곳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흑토자가 위아래로 있으면서 이렇게 팔자가 벌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3번 가르면 8조각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8조각은 중심에 있고 10과 1. 10은 천부고, 지부고 1은 천부라 했잖아요. 천부하고 지부가 즉 무형과 유형이 한데 어우러진 게 상하로 이렇게 벌어지고 그 중심에 8파 이렇게 벌어진 걸, 그걸 이제 문육자, 땅육이라고 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땅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땅인 줄 그렇게 아는데 조상들은 뭐냐면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자, 상하가 전부가 뭐냐면은 10과 1이 이루어진, 저는 요거 갖다가 10의 성도라 그랬잖아요. 천부와 지부, 즉 유형과 무형이 하나 되는 상태. 유형과 무형을 하나로 이렇게 조합하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땅이다,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그것이 팔방으로 다 벌어지는 것이 땅이다, 그렇게 본 거고, 이것은 지금 뭐냐면 숫자로 본 거예요. 숫자로. 그러면 요건 뭐냐면은 제가 항상 사과 가른 비유를 하는데, 요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표면에 드러난 10이잖아요. 이렇게 6방향으로 이렇게
요 6방향으로 6개 십자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벌어진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이게 5가 1, 2, 3, 4, 5. 5행이 벌어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5행이 왼편으로 이렇게 벌어진다,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왼편은 뭐냐면은 양을 말하는 것이죠. 양. 그 다음 오른편은 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왼편은 옛날부터 왼편, 그 동방이라고 하고, 오른편은 서방이라 그래요. 이게. 그 서방에서는 오른편으로 이렇게 일자가 내려오죠. 이게. 요건 뭐냐면은 서방은 열매를 맺는 곳이거든요. 열매를 맺고서 그걸 갖다가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 땅 속에 이제 창고, 한겨울을 창고라 하는데 겨울에 이제 땅 속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구천입니다, 이게. 그래서 9라는 숫자는 서방 구금이라 그래요. 6이라는 숫자는 북방 육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요거는 뭐냐 열매를 맺어 단단한 열매를 맺어 가지고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0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한자로 본다면은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뜻없는 머리두 또는 이제 돼지 햇머리라 그래요. 이제 돼지 머리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8팔자를 집어넣었는데 이 얘기 뭐냐면은 8의 출발은 입니다. 이게 사상으로 땅에서 사상이 되면은 2는 4.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2를 곱하면 8이 되는 거죠. 이게. 형상은 8조각으로 다 벌어지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죠. 이게. 머릿속에서 아직 요거 갖다 벗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벗어버리면은 동방삼팔목이 되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팔이 이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거는 어두운 상태. 그러니까 북방육이다.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이죠. 그 숫자를 가리키는 이 한자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이런 그 깊은 뜻이 들어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복이 81자인데 81자 이렇게 앞에 40자, 뒤에 40자, 80에다가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중심이잖아요. 요게 41번째인데 요 글자가 뭐냐면 여선 육자라는 거. 대삼합육 생칠팔구.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여선 육자가 하필이면 왜 천부경의 한 중심수로 자리를 잡았느냐. 이제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81자밖에 안 되는 그 문자를 갖다가 그 취사 선택할 때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군더더기 필요 없는 걸 전부 다 제해버리고 필요한 것 중에서도 중심에다 여성 육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는 대부분 역학하는 사람들은 중심수라고 하면은 5, 5자를 많이 생각을 해요. 5가 생수를 갖다 성수로 만들어주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천부경에서는 5, 5자 대신에 6, 6자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부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6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5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변화. 근데 변화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하는 게 그 과정이지 그 변화 자체를 갖다가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천부경은 목적을 갖다가 어디에 두었냐면 6이 중심수가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가 중심이 되는 세상, 6이 중심이 되는 세상, 그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5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2를 6으로 만들고 2가 7로 되고 이제
그렇게 변하는 세상이죠. 근데 6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6은 뭐냐면은 기본은 1, 2, 3입니다. 1011, G12, 113. 기본은 뭐냐면 1에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가. 이걸 천부라 그랬잖아요. 이게 열매를 맺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5라는 숫자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장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애가 어른으로 그렇게 변해야 되니까 그걸 상징하는 게 5라는 숫자였어요. 그게. 근데 6은 뭐냐 하면은 자라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5는 홀수의 중심이고 6은 짝수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짝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서로 자신의 완전한 짝을 맺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 해당하는 숫자가 6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1, 2, 3이 1이고 그 다음에 열십자가 지부라고 그랬는데 4, 5, 6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1, 2, 3은 무형이라 그랬잖아요. 일자니까. 그래서 이걸 C라 그래요. 요건 밭이라 그래요.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5입니다. 지금. 밭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식물들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줘요. 언제까지 필요하냐면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가 온전해지면 더 이상 밭에 있으라고 해도 있질 않아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열매가 다 맺어지면은 수확을 해야죠. 거두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다 잘 모셔줘야 돼. 그래서 C가 밭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를 갖다가 대십자라 그래요. 이제 세 개의 1이 겹친 거. 그게 7, 8, 9라 그랬어요. 이게 1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하늘의 씨앗을 갖다가 7, 8, 9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5가 하는 거하고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물론 5가 키워지지 않으면 열매라는 건 뭐 언감생심이죠. 근데 하는 일이 달라요. 요거는 변화를 위준한 거예요. 1을 6으로 만들고, 물론 6도 1을 갖다 7로 만들고 2를 8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건 맞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6을 갖다가 더해줘요. 5는 5를 더해주는 거고, 6을 더해준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것의 근본은 3극이라 했잖아요, 제가. 여기 1, 2, 3이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3극이 하나가 됐을 때는 내면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내면에 그 속에 세 개의 일을 갖다가 그 하미안처럼 숨어 있어요. 그러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때는 반드시 뭐냐면은 양면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걸 음량으로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타날 때는, 즉 형상으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음과 양면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동의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극이 양면으로 드러날 때는 3 곱하기 2 해가지고 6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5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5가 이제 중심이 됐을 때는 뭐냐면은 3 더하기 2라 그래요, 그거는. 요거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요거는 3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3하고 2인데 곱하기가 되느냐 더하기가 되느냐에 따라 갖고 그 기능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곱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3이 천진 3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좌우, 상하, 전후 이 육방면으로 세 개가 음량으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3극이 주인공이죠. 3극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지금요. 근데 3 더하기 2는 둘 다 주인공이에요. 3도 주인공이고 2도 주인공이야. 3은 홀수고 2는 짝수예요. 3극은 뭐냐면은 홀수 짝수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요거는 그냥 셋이 하나 된 상태죠.
그 셋이 양면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합한 게 이제 2인데 2가 삼방면으로 삼극으로 벌어지는 상태고 요거는 뭐냐면은 홀수하고 짝수가 합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둘이 합한 거고 주동자가 둘이죠. 음과 양이 합하는 거고 요거는 주동자가 하나예요 그냥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양과 또는 음과 양이 합하는 상태를 말한 거고 요거는 즉 쉽게 말하자면은 둘이 합해서 이제 남자 여자가 합해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요게. 그럼 요 3 곱하기 2는 뭐냐면은 가정을 꾸리는 거야 이제. 아들, 딸 이제 그런 게 다 드러나서 짝을 맺는 거야 이제.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삼극이 온전한 짝을 맺는 상징이고 요거는 5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5를 위주로 한 거는 문항도라 그래요. 문항도. 그거는 1에서 9까지 양수를 위주로 했잖아요. 1, 3, 5, 7, 9 그런 것이 전부 다 동서남북 정중앙의 자리를 잡았고 6, 7, 8, 9 그 2, 4, 6, 8, 7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짝수는 구석에다 자리를 잡은 게 문항도였어요. 근데 용담도는 6을 중심으로 하는데 2, 4, 6, 8, 10 짝수가 정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북방에는 10이 들어가고 정남방에는 2가 들어가고 정동방에는 8이 들어가고 정서방에는 4가 들어가고 전부 다 짝수가 동서남북 정중앙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게 용담도예요. 그 용담도는 6을 중심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걸 보더라도 중심에 5가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차이가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천부경이 중심수가 6을 이제 집어넣은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용담도처럼 온전한 짝을 맺은 안정된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은 문항도가 필요하죠. 우선 그 다 커야 되니까. 근데 클 때는 뭐냐면요. 항상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정된 세상이 되기 이전에 뭐냐면은 풍파가 그렇게 심한 겁니다. 전쟁이 맨날 전쟁이라. 툭하면 애도 싸워요. 물론 어른들도 싸움 잘하지만은 그거는 의식 수준이 어린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정으로 어른다운 어른이 된 상태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걸 홍익인간이라고 그래요. 홍익인간은 중심수가 6이 됐을 때 그 세상 사람을 갖다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중심수가 5가 됐을 때는 이거는 짝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선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기 위해서는 우선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린애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보고 아무리 사람 되라 그 사람이 되나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 가르치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늑산자 벌남자 사방을 다 봐야 돼요. 여십자를 이렇게 했을 적에 동서남북 이 사방을 다 중심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한 번 가르면 5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기 1, 2, 3, 4, 5. 근데 우리가 입차적인 사고 같은 걸 가르면은 자, 2번 이렇게 가르잖아요. 2번 가르면은 이렇게 한 번, 2번 가르면은 평면에서는 그냥 5죠. 1, 2, 3, 4, 5. 하나가 나와요. 근데 입체적으로 가면 이게 두 개가 나와요. 2개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10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50토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게 3번을 가르면 표면에 6개로 벌어져야 돼요. 6개로 벌어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6개니까 음량으로 벌어지면 12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도 12달이고 그다음에 인체 경맥도 12경락이고 또 시간도 12시를 이렇게 기본으로 잡고 그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3극이 3, 40이 사방으로 안정된 상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홍익인간들, 홍익인간은 안정된 인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그 천부경을 통해서 만들어라. 만들 수 있는 어떤 요령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일러주려고 나온 것이 천부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